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아메리카, 영국 식민지인데 영국 애들 입장이에요. 영국 애들 입장이면 여긴 사람이 없어. 무인지대야. 그죠? 무인지대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주시키겠죠? 이주시킨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단위로 공동체죠. 공동체. 특정 지역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까 말했죠? 특허, 개발 특허, 개발회사. 우리로 치면은 아파트 단지를 진다고 생각하면 돼. 아메리카에다가. 바로 이러한 단지들. 최초의 이주 단지들이 오늘날 스테이트, 주가 되는 거예요. 주. 그래서 이러한 주가 영국의 주요 식민지가 1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13개가 주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빠르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영국은 1607년 버지니아 식민지를 시작으로 1732년 조지아 식민지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의 13개의 식민지를 구성하였다. 북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 매사추세츠와 메인,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등 4개의 식민지가 있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의 식민지에 선교도가 많아 자치가 활발하였다. 서민의 입국기관인 타운홀딩 제도가 확산되었다.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1620년에 설립된 플리머스 식민지를 기반으로 성립하였으며 뉴햄프셔 식민지는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분리되었다. 1636년 청교도 목사인 로저 윌리엄스는 프로비던스 식민지라고 불리는 로드아일랜드의 첫 정착지를 개척하였으며 1644년 잉글랜드로부터 식민지 헌장을 승인받았다. 이 지역에 살던 내려게셋 조국들은 필리밤 전쟁 동안 상당수가 백인에 의해 학살당하였다. 1700년대 들어 이 지역 백인들은 아프리카 노예무역과 노예농장으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식민지 정부는 1774년부터 노예무역을 금지시키고 주정부는 1784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하였다. 네. 자, 여기서 또 이제 인디언들과 영국의 관계인데요. 먼저 이거부터 아셔야죠. 여러분 신기한 게, 자, 멕시코잖아요. 멕시코, 중남미. 중남미에는 그 혼혈인들, 그죠? 혼혈인이 대다수죠? 인종의 대다수잖아. 중남미에는. 혼혈이. 그죠? 메스티조라 그러죠? 메스티조. 히스패닉은 이제 남유럽 쪽에 그런 이제 히스패닉을 하고, 이제 백인과 중남미의 인디언들이 결혼한 혼혈족이 대다수예요. 메스티조가. 이렇게 대다수인데, 근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에서 인디언과 백인의 혼혈이 어때요? 찾아볼 수 있어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중남미에는 원주민이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중남미에는 원주민이 살아남았다. 생존했다. 근데 미국은 원주민이 멸종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멸종한 거죠. 최소 3천만 명 이상이 있었대요. 근데 몇십만 명 단위로 인디언들이 줄어들었답니다. 금세기에. 이런 일이 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 먼저 중남미부터 얘기할게요. 중남미도 미국이랑 똑같이 유럽인들이 나중에 다 나오는데 인디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를 삼아서 노예농장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뭐냐면 어디냐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에요.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어때요? 중남미에 비하면 조그만 나라죠?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조그만 나라가 엄청난
중남미죠. 몇십 배 되죠. 엄청난 중남미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식민지의 귀족이죠. 식민지 귀족 지배자가 본국의 왕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보다 훨씬 몇 배나 큰 이런 식민지를 경영을 하니까 돈도 엄청나게 벌고. 그래서 이 왕이 안 되겠다. 식민지 귀족들의 성장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카톨릭하고 결탁을 해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다 카톨릭 국가죠? 카톨릭, 로마, 교황과 결탁한다. 교황은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 아래 있었겠죠. 그죠? 중세 초기에는 교황이 우위에 있었지만 중세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왕이 더 힘이 세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교황과 결탁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멋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미화가 나와요. 뭐냐면 원주민 인디언이죠. 인디언에 대한 포교, 선교를 하는데 이거 노예화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인디언이 노예인데 이 인디언들한테 선교를 가지고 카톨릭 신자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카톨릭 신자가 되면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노예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민지 귀족들이 이 인디언 포교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여기에 항의하겠죠? 로마 교황청에 이제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이 이러한 식민지 지배 계급들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해, 토론. 유명한 토론이에요. 자, 인디언들에게 포교를 할 것인가? 그 포교를 해서 신자가 될 경우에는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해요. 로마 교황청에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결론이 나는데 인디언들에게도 포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포교가 되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똑같은 카톨릭 신자야.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야.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 즉 카톨릭을 받아들인 그 인디언은 노예화를 금지한다. 그리고 카톨릭을 받아들인 인디언하고 백인하고는 결혼도 가능하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식민지의 노예 농장을 가지고 했던 귀족들이 몰락을 하겠죠. 몰락을 하고 대신에 인디언들은 이제 많이 그 카톨릭을 받아들이죠.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백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혼혈연들이 많이 생기고. 쉽게 말하면 중남미에서 카톨릭은 인디언을 포교의 대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을 믿으면 같은 카톨릭 신자로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의 이 인디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반면 미국이죠. 개신교. 일단 개신교들이 이런 고민이 없어. 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개신교들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 훌륭한 교회도 있지만, 그죠? 개판인 교회도 맞죠. 목사도 보여. 정가원 같은 목사. 여기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목사들 하는 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그런 토론을 해서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이해 집단이야. 이해 집단. 경제생활. 누가 미국에 온 종교 공동체. 폐쇄적이고
그죠? 그래서 인디언을 포교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포교를 할 생각도 없고, 인디언은 야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랑 같은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교도죠? 이교도. 그러니까 이교도는 주교도 되잖아요. 주교도 된다. 그래서 이걸 멸종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멸종하는 과정으로 멸종하는 과정. 이 차이점이에요. 북미에도 인디언이 무척 많았단 말이에요. 중남미만큼. 근데 북미의 인디언들이 이렇게 멸종한 이유는 개신교들, 미국의 아버지들이죠. 그 훌륭한 이 선교사들, 미국의 아버지들이 인디언을 인간으로 안 본 거라는 거예요. 쟤들은 하나님 기독교를 받아들일 자격도 없는 애들이야. 이교도들이야. 그냥 죽이거나 쫓아내되는 과정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인디언 말살 정책이 된 거예요. 말살 정책. 바로 미국이 자랑하는 메이플라워에 자랑하는 그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들은 바로 인디언 말살 정책을 종교적으로도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은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가 다 어디냐면 그림을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는 대서양을 건너면 바로 미국 동부예요. 뉴욕. 우리 아시아에서는 태평양을 건너면 캘리포니아 쪽이고 이쪽 캘리포니아 쪽이고 유럽에서 가면은 동부예요. 다 뉴욕 아래 위로 버지니아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동부를 통해서 해안가를 통해서 살기 좋은 해안가죠. 여기에 13개의 식민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 식민지들이 이 서쪽으로 서부 개척이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까지 확장되는 게 미국의 이러한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10분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 미국의 형성 과정을 보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아버지가 그런 선교사들만은 아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을 몰아냈다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유럽인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유럽인들이 세운 식민지를 영국의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 오늘날 미국의 아버지들, 이들이 그걸 침략을 해서 그걸 빼앗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형성은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나는, 그죠? 전쟁과 침략인데 인디언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유럽을 상대로 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빨리 한번 읽어보죠. 일단은 여기 오늘 현장에 있으니까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코네티컷 식민지는 처음에 네덜란드인에 의해 개척되었으나 영국에 점령당했다. 청교도 귀족이 영국 왕으로부터 이 지역을 하사받았으며 1636년 이버 식민지를 개척하였다. 이후 세이브룩 식민지가 1644년에 유웨이군 식민지가 1662년에 코네티컷 식민지에 병합되었다. 코네티컷 식민지는 1662년에 왕실 치커를 받아 공식적인 왕실령 식민지가 되었다. 영국 제임스 1세는 뉴잉글랜드 평화회 의장인 로버트 리치에게 나라 컨셉트만에서 서쪽으로 태평양 연안까지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631년 로버트 리치가 영국에 있는 15명의 청교도 영주에게 식민지 인가권을 양도하였다. 1635년 이들 인가권자들은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총독의 아들 존 윈스로프 주니어를 리버 식민지의 지사로 임명하였다. 중부의 뉴욕과 버몬트,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4개의 식민지가 있었다. 중부 지역은 밀을 중심으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반면 노예제 플랜테이션이 발달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뉴욕 지역을 1609년 식민지로 개척하였다. 1624년 본격적으로 거주촌이 형성되었다. 네덜란드는 이 식민지를 뉴 암스테르담으로 지칭하였고 네덜란드의 켈빈파 신도들이 종교 자유와 상업을 목적으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1664년 영국 군함이 침공하자 이들은 항복하였으며 그 이후 뉴욕 지역은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미국에 보면은 인디언한테 뺏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유럽으로부터 뺏은 거, 그 다음에 뭐 돈 주고 산 것도 있어요. 스페인이나 프랑스한테. 그죠? 돈 주고, 산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옛날 동부에는 네덜란드 켈빈파죠? 신교도 켈빈파. 이 켈빈파에 의해서 동부에 이런 네덜란드 식민지도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영국이 바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네덜란드 식민지를 다 뺏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가 확장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점차 이제 식민지가 바다에서 이제 내륙으로 가죠. 내륙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호주 생각하면 되겠다. 호주. 여러분 호주 인구가 몇 명이에요? 호주가 인구 몇 명일까? 호주. 응? 호주 인구가 몇 명일까? 호주 인구 별로 많지 않아요. 호주 인구가 예, 많지 않고 대부분의 호주 인구는 어디서 살까요? 아직도 호주 인구가 2,800만 명이래요. 호주 인구가. 그 넓은 땅덩어리 호주가 인구가 2,800만 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다 90%가 해안가에 살고 있대요. 해안가. 호주 인구는. 그러니까 미국의 초창기에도 대부분 해안가에 살았는데 내륙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근데 내륙에는 어때요? 잘 안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저기 미 개척지니까 저 내륙에 가서 네가 식민지를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돈을 얼마 받거나 아니면 왕이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제임스 1세가 바로 태평양, 지금 대서양이죠. 동부인데 서쪽 태평양까지 지역을 네가 한번 개발해봐. 그죠? 그 미지의 땅이니까 개발해봐. 이렇게 되면서 내륙으로 식민지가 확장이 되기 시작됐다는 거고, 오늘날 뉴욕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발해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이잖아요.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지정했는데, 그래서 켈빈파들이 있었는데 영국이 이거를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주로 네덜란드에게 점령을 많이. 그래서 이 지역도 뉴저지 지역이죠. 뉴저지 지역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로부터 이렇게 뺏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교단이죠. 청교도 말고 켈빈 여기도 나오는데 이제 퀘이커, 그죠? 위그노, 아주 다양한 개신교 종파들이 집단 거주를 하게 되죠. 집단 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아직도 옛날 전통을 유지하는 미국의 특정 종파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카톨릭은 없었다 그랬죠? 카톨릭은 중남미에만 있었다는 거죠. 중남미. 왜냐하면 영국은 어때요? 카톨릭하고 대립적이었죠? 아까 했잖아요. 카톨릭과 대립적. 그래서 이런 카톨릭 신도들은 영국의 식민지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다만 나중에는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스페인의 식민지를 영국이 점령하겠죠. 점령하거나 돈 주고 사거나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는 한번 이거 한번은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남부의 메릴랜드, 버지니아와 켄터키 및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5개의 식민지가 있었다. 버지니아 식민지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식민지 등 남부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 즉 대규모 농장이 발달하였다. 대농장은 원래 백인 계약 농민을 고용하였지만 노동력 부족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수입하였다. 농장주는 보수적인 카톨릭이었으며 영국 의회를 모델로 한 카운티 제도가 발달하였다. 대지주들은 선거가 있을 때 백인 농부들에게 럼주를 주고 낮은 세금을 약속하면서 식민지 의회를 지배하였다. 아일랜드의 귀족이자 카톨릭 신자인 세실리우스 캘버트는 1643년 영국의 찰스 1세로부터 승인을 받아 메릴랜드의 영주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그런 종교의 자유를 약속하면서 카톨릭 귀족들과 개신도, 신도 등 200여 명의 개척자들을 모았다. 이들 중 150여 명의 생존자들은 요코미코 인디언들에게 땅을 사서 세인트 메리시티를 세웠다. 남부의 버지니아 식민지는 1607년 런던 회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제임스타운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직후 1624년 런던 회사가 해산되어 왕년 식민지가 되었다. 네, 남부 따뜻한 곳이죠. 남부 따뜻한 곳 농사가 잘 되겠죠. 특산물이 잘 되겠죠. 면화나 이런 특산물,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잘 돼요. 그래서 농장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플란테이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단일 농장이에요. 사탕수수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그죠? 오렌지라든지 단일 작물, 팔기 위한 단일 작물만 만드는 농장, 과수원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런 거라는 거죠. 혹은 목하면 목화, 한 품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백인 계약 농민을 고용했지만 노동력 부족이죠. 왜냐하면 농장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땅덩어리 넓으니까 계속 농장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수입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부의 특징은 있는데 그 미국 이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최초의 이민자는 당연히 영국이겠죠. 영국의 개신교회겠죠. 주로 영국인들이에요. 영국인들. 두 번째 이민자들은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여러분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파 어웨이라는 영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그 저기 미국에서 식민지 개척하고 거기서 만난 여자 누구야? 걔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톰 크루즈하고. 네. 그게 이제 아일랜드의 이민자들인데 이 아일랜드의 이민자들은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 그 아일랜드가 왜 많이 이민했냐면 카톨릭 국가이고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청교도 혁명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카톨릭 국가이고 영국의 식민지가 돼요. 그죠? 영국가 식민지가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청교도 혁명 때 그죠? 청교도 혁명 때 왕의 편에 섰다가 청교도 혁명은 크로멜 나오는 거예요. 크로멜 섰다가 패배를 하면서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가 돼서 어때요? 살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영국의 농업 생산물, 농업 생산 기지가 돼요. 영국에서는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농업보다는 산업이 발전해서 그래서 값싼 농산품을 아일랜드로부터 가져오게 되면서 아일랜드가 영국의 농업 생산 기지가 되면서 아일랜드 농민들이 유랑농민이 돼요. 유랑농민.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와요. 어쨌든 영국 계열이니까. 그리고 이 아일랜드는 카톨릭이죠. 카톨릭. 그래서 주로 카톨릭들이
아일랜드나 스페인, 그 포르투갈 이런 경향에서 남부에 카톨릭들이 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부나 북부와 달리 카톨릭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이런 차이점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스페인과의 이 땅을 빼앗긴 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우리 윤종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스페인과 프랑스가 16세기에 캐롤라이나 지역의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였으나 포기하였다. 1663년 찰스 2세는 8명의 귀족을 캐롤라이나의 식민지 영주로 임명하였는데 이 식민지는 1712년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1719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에 영국 정부는 1729년 두 식민지를 사들여 왕실령 식민지로 만들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식민지의 개척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담배 농가인 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개척민들은 대농장에서 수익성 작물을 재배하였다. 1700년대에 들어 영국인들은 스페인을 몰아내고 조지아 지역을 차지하였다. 1730년 존 퍼시발과 제임스 오글 숙부 등 부유한 영국인들이 자선 사업을 하고자 조지아 지역의 식민지 특허를 받았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해 범죄자가 된 가난한 유럽인들을 식민지에 이주시키는 대신 정착민들에게 대토지 소유와 노예 소유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한 식민지 건설은 실패하였다. 그 이후 조지아는 왕실령 식민지가 되었으며 이때 대토지 소유와 노예 노동이 확산되었다. 영국 정부는 수만 명의 죄인들을 조지아 식민지로 귀양을 보냈다. 죄인들은 수년 동안 노예로 일한 후 보통 약간의 땅과 정착 자금을 받고 해방되었는데 이들은 계약노예의 일종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지아의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죄수들을 많이 보내서 여기에서 이 식민지를 건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건설을 먼저 했던 지역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에서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고. 근데 일부는 이제 저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실험이 나오는데 공동체 실험. 아메리카 식민지는 대부분 대토지 농장으로 하는 공동체죠. 이런 거였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자영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장 실험을 했다는 거, 이런 공동체 실험도, 그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일단은 경쟁력이 없겠죠. 대농장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고 수출 작물을 하기도 힘들었겠죠. 노예를 통해서 생산하는 농장과 경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영농들이 실패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수들을 귀향을 시켜서 죄수들을 수년 동안 일하게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의 땅과 정격 자금을 주고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계약 노예라는 건데, 노예 제도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 그냥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아프리카 노예가 있겠죠. 아프리카 노예 제일 많았겠죠. 그 다음에 일부 인디언 노예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백인 노예도 있어요. 백인 노예도 있는데 이 백인 노예는 다양한데요. 범죄자, 그 다음에 채무자, 돈을 못 갚으면 일정 시간 노예로 노동을 해가지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가 있냐면은 자발적으로 노예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염전이라든지 새우잡이배, 그런데 한 5년 동안 가 있는 거야.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년이나 후에 약간의 돈과 땅을 받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가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범죄자로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미국의 주들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자, 요 한 달락만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개별적인 13개, 원래는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았겠죠. 수백 개겠죠. 수백 개의 자치 공동체들이 있었겠죠. 자치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시 중심으로 해서 13개 정도의 식민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그 나라죠. 각각의 지금 보면은 각각의 지금 공통체가 되는 게 각각의 공동체들이 뭐 주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렇죠? 독립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독립적인 이 공동체들이 연합을 했죠. 연합을 해서 주가 되고 또 주가 연합을 해서 미국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방제 전에 국가연합이었어요.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치 공동체들이 어떻게 13개의 식민지가 되고 이 식민지들이 어떻게 하나의 연합이 되면서 영국에 대항해 가지고 어떻게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지, 즉 이 식민지들의 정체성, 공동 정체성이죠.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치 공동체들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박근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당시 영국의 식민지는 왕실령 식민지, 영주령 식민지, 특허 식민지로 구분될 수 있다. 뉴햄프셔 식민지, 뉴욕 식민지, 노스캐롤라이나 식민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식민지, 조지아 식민지가 왕실령